제가 소개할 논문은 Conmix Regularization Strategy to Train Strong Classifier with Localizable Features라는 논문인데요.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에서 2020년인가에 발표를 한 논문이고, 이게 사실 어그멘테이션 관련된 논문인데, 그래서 뭐 모델이나 이런 거 내용도 아니고, 그냥 진짜 딱 어그멘테이션 내용만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왜 이 논문을 읽게 되었냐 하면은 어, 이건 좀 웃기긴 한데 여기 논문에 나오는 그림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랑 개를 붙여놓은 사진인데 사실 이게 진짜 논문에 다 내용에 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간단한데 그 제가 같은 연구실에 있는 다른 프로젝트 팀이 이걸 실제로 컴믹스를 실제로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상당히 성능 향상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간단한 방법이지만 꽤 큰 성능 향상을 이끌어온다는 점에서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서 읽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CNN 구조나 뭐 이런 딥러닝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학습 효율이랑 퍼포먼스를 높이는 게 엄청 중요한데 이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어그멘테이션이랑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CNN 같은 경우에 어, 인풋 이미지의 작은 부분이나 혹은 아주 특징이 되는 뭐 일부만 집중을 하다 보면 성능 향상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처에서 랜덤하게 제거를 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아웃 같은 경우는 히든 액티베이션 노드 몇 개를 떨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거나 안 그러면 리저널 드랍아웃이라고 해서 아예 그 인풋 이미지에 랜덤한 영역들을 지우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모델의 일반화가 더 잘 되고 그리고 로컬리라이제이션도 잘 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모델이 일부가 아니라 오브젝트의 전체 리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때 보통 리전을 딜리션을 할 때 보통 0으로 다 채워 넣거나 안 그러면 랜덤 노이즈를 그 자리에 끼워주는데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 이렇게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지워지는 픽셀들이 정보가 당연히 있을 텐데 그런 게 상당수 사라지는 어, 악효과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약간 CNN은 이제 데이터 헝그리라고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데이터 헝그리한데 이런 인포메이티브한 픽셀들을 지우는 게 리미테이션이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면서 요 컴믹스라는 거를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많이 쓰여오는 익숙한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리저널 드랍아웃 같은 경우는 요 B가 이제 리저널 드랍아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액티베이션들을 랜덤하게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다 0으로 채워주는 방법인데 이제 이거에 좀 더 개선된 버전이 우리 C에 있는 드랍블락입니다. 왜냐면 이게 CNN 자체가 이 영역 같은 비슷한 영역에 있는 애들끼리는 긴밀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랜덤하게 스팔스하게 떨궈놨자 별로 효과가 없다. 시멘틱 정보들이 그렇게 크게 날아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일부를 다 지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4x4로 여기서는 정했는데 이렇게 지우면 뭐 머리가 날아간다던가 이렇게 지우면 이제 뭐 얘 다리가 다 날아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랍 블락으로 진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저널 드랍아웃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거를 피처 스페이스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모델의 일반화가 더 잘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소개하는 컴믹스의 경우도 인풋 이미지뿐만 아니라 피처 스페이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트레인 데이터를 합성을 하는 건데 여기서 소개해주는 거는 이제 스타일라이징 이미지 넷이라고 해서 모델이 텍스처가 아니라 쉐입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코끼리 표면이잖아요. 근데 이거가 이제 코끼리 인디언 엘리펀트라고 나오고 이 고양이 보면 이제 태비캣이라고 나오는데 얘 두 개를 합성을 하면 텍스처랑 쉐입이랑 컴플리트가 나게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모델이
텍스처를 좀 더 크게 인식을 하게 돼서 보시면 지금 인디안 엘리펀트로 얘가 찍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스타일라이징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드는 코스트가 굉장히 큰 거에 비해서 여기서 제시하는 컴믹스는 아주 약간의 추가 코스트가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그 오브젝트 인설션인데요. 배경에 그 오브젝트를 합성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오브젝트 인설션을 하게 되면 배경에 이렇게 몇 개 넣게 되는데 컴믹스의 경우는 샘플을 컴바인하기 때문에 다수의 오브젝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근데 이제 컴믹스가 더 좋은 점은 이렇게 오브젝트 인설션의 경우에는 배경에 대한 저항성은 커지게 되지만 이게 그 오브젝트 각각을 구분하는 데는 별로 성능 향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컴믹스는 배경에 대한 저항성도 늘려주면서 이 물체들 각각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인데 믹스업이라고 해서 그냥 이미지 자체를 합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샘플을 섞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새롭게 만들어진 샘플에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은 이 두 개 레이블의 인터폴레이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뭐가 단점이냐면 이렇게 뭔가 로컬하게 봤을 때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모델이 헷갈리게 되고 그래서 특히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안 좋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컴믹스의 경우에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지만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에서도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 태스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내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게 컷아웃인데 컷아웃은 여기 세 번째인데요. 근데 얘의 경우는 그 의미 있는 정보들이 완전히 다 0으로 채워버리는 것 때문에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컴믹스의 경우에는 다른 샘플로 채워주는 거다 보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라고 보면 돼서 얘는 이 정보 로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가 이제 요 베이스라인, 레즈넷 51 베이스라인을 썼는데 베이스라인, 거기에 믹스업 사용한 거, 컬아웃 사용한 거, 컴믹스 사용한 거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로컬라이제이션이나 뭐 파스칼, VOC 이렇게 다 봤을 때 컴믹스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거에서 딥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학습의 효율을 위해서 뭐 웨이트 디케이나 드랍아웃이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다양한 전략들을 쓰는데 이 컴믹스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하는 이런 방법들과는 좀 별개로 갈 수 있는 게 왜냐면 얘들은 데이터 레벨에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델의 구조를 바꾸거나 아니면 뭘 추가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전처리로 사용을 해줘서 괜찮은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인데요. 실제로 코드 구현된 거를 보면 한 9줄 정도의 짧은 코드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컴믹스의 목표는 새로운 트레인 샘플을 만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XAY라는 샘플 하나랑 XBYB라는 샘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얘를 이제 합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X랑 Y를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X의 경우 이 마스크 M이라는 마스크를 만들어 주는데 흔히들 아시는 마스크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마스크랑 하나의 A라는 원래 이미지랑 B라는 이미지랑 이렇게 엘리멘트 와이즈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리고 Y도 이제 여기서 람다라는 컨비네이션 레이쇼를 사용해서 해주시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이 두 개의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새로운 샘플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람다는 어떻게 샘플이 되냐면 베타 디스트리뷰션, 베타 알파 콤마 알파에서 뽑혀져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뒤에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나오는 결과인데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를 다르게 하면 성능이 약간씩 다른데 이때 알파를 1로 만들면 베타 알파가 베타 1,1이 되고 그럼 이런 경우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되는데 실제 여기 보면 1일 때 가장 결과가 타번 에러가 낮은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실험에서는 다 알파를 1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컴믹스는 이렇게 그냥 패치를 다른 패치에서 떼와가지고 그대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믹서보다는 더 자연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너리 마스크 M을 샘플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M을 만들기 위해서 바운딩 박스인 B를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박스니까 그냥 4개의 코디네이트를 찍어주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여기 이렇게 유니폼리 샘플이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그래서 RX의 경우는 0 그리고 width의 유니폼 그리고 RY의 경우는 0이랑 하이트 유니폼 그리고 RW랑 RH는 WH 각각에다가 이제 콤비네이션 파라미터인 람다 루트 1 람다를 해줘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렇게 RW랑 RH 이 두 개를 곱해주면 RW 곱하기 RH는 WH 곱하기 1 람다가 되는데 그래서 이때 그 크롭된 그 영역의 비율을 그 영역 비율이 지금 WH 분의 RW, RH인 건데 이거를 그냥 간단히 1 람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링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크롭된 리전을 가지고 그냥 바이너리 마스크를 이제 박스 안은 0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1로 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믹스가 이렇게 데이터를 짧게 한다는 거 알겠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모델이 왜 성능이 좋아지냐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컴믹스를 하게 되면 결론은 뭐냐면 모델이 오브젝트의 일부를 보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전체를 보게 되고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2개를 합치는 경우에 2개의 다른 오브젝트가 있는 거니까 각각을 이제 2개로 구분을 해서 얘가 모델을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 이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클렉스 액티베이션 맵 캠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원래 오리지널 샘플이 2개가 있는데 얘가 세인트 버나드라는 개 종류랑 푸들이라는 개 종류인데 얘를 이제 믹스업, 컬아웃, 믹스까지 했을 때 캠을 한번 찍어서 비교를 해보면 세인트 버나드를 인식할 때 믹스업의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크게 잡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델이 그냥 헷갈려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컷아웃의 경우는 뭐 조금 덜 디스크리미티브한 배 부분 이런 거 잡는 거는 좋은데 컴믹스의 경우는 이렇게 보면 아예 이 크롭된 리전과 크롭 밖의 리전 이렇게 2개로 잘 잡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이제 컴믹스로 학습을 하면 모델이 이 오브젝트 2개를 하나의 사진에서 오브젝트 2개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 사진에 설명을 하고 있는 말인데 컷아웃의 경우는 앞에도 말했다시피 뭐 덜 디스크리미티브한 파트 예를 들면 여기서 다리나 배 같은 거를 인식을 한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지만 사용하지 않는 픽셀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믹스업의 경우는 픽셀은 다 쓰지만 이게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모델이 헷갈리게 돼서 잘 잡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제 컴믹스의 경우는 믹스업이랑 컷아웃을 비교한다면 컷아웃이 조금 낫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컷아웃을 능가해서 2개 오브젝트 클래스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간단히 비교를 한 건데 그래서 컴믹스의 경우는 이 3가지가 다 해당이 되고 믹스업의 경우는 뭐 풀 이미지를 사용하고 이미지랑 레이블이 섞인다는 점 컷아웃의 경우는 리저널 드랍아웃만 들어가 있다는 점 이렇게 3개의 특성을 지금 표로 정리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의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는데 밸리데이션 에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CIFAR 100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가지고 피라미드 넷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탑원 에러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여기가 지금 파란색이 그냥 베이스라인이고 빨간색이 이제 컴믹스를 적용한 건데 일단 결론적으로 300까지 갔을 때 다 컴믹스에서 에러가 낮으니까 더 성능이 좋은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습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150 에폭 정도가 됐을 때 이제 그냥 베이스라인인 피라미드 넷 200의 경우는 4번 에러가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죠. 그래서 오버피팅이 일어난 건데 근데 이렇게 컴믹스의 경우는 트레이닝 샘플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런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다음부터 그냥 실험이어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냥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또 다양한 태스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낸다. 이런 얘기를 길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를 보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밑에 칸에 보시면 되는데 레즈넷 50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했고 기존에 쓰이는 뭐 컬아웃이라든지 스토카스틱 뎁스나 믹스업 뭐 이런 거를 기존의 어그멘테이션 방법과 컴믹스 여기서 제안한 컴믹스를 들여와서 실험한 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매니폴드 믹스업이나 피처 컴믹스 같은 경우는 믹스업을 피처 스페이스 레벨에서 적용을 해준 거 그리고 피처 컴믹스는 그냥 이름 그대로 컴믹스를 피처 스페이스 레벨에서 진행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컴믹스만을 적용했을 때가 탑1 에러나 탑5 에러가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칸을 보시면 되는데 컴믹스로 인한 임프루브먼트랑 그리고 모델 구조적인 임프루브먼트를 비교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레즈넷 50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했다가 이제 100일이나 152 이렇게 깊게 만들었을 때 혹은 SE나 G 같은 추가적인 모듈을 넣었을 때랑 비교를 하는 건데 이때랑 비교했을 때도 물론 탑원 에러가 더 깊게 만들고 SEG를 꼈을 때가 제일 좋긴 하지만 거의 그거랑 큰 차이가 안 나게 컴믹스만을 추가해도 비교적 컴패러블한 성능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장점은 이렇게 모델 구조를 바꿀 때는 코스트가 더 많이 추가가 되는데 컴믹스를 했을 때는 코스트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깊은 모델에서도 그냥 컴믹스를 썼을 때 가장 성능이 좋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소타 베이스라인으로 피라미드 뉴 200을 가지고 또 비교를 해주는데 여기서 해주는 게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메서드를 섞어서 썼을 때 또 어떨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컴믹스가 지금 14.47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다른 오그멘테이션 쓴 거에 비해서 가장 좋은 성능이고 그리고 이 컴믹스에다가 쉐이크 드롭까지 써주는 경우에 쉐이크 드롭은 뭐냐면 중간 피처 단에서 노이즈를 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컴믹스랑 쉐이크 드롭을 같이 썼을 때 새로운 뉴 소타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소타 모델인 피라미드 넷 200뿐만이 아니라 이것보다 가벼운 베이스라인에서도 컴믹스가 확실히 성능을 향상시켜줬다. 이런 얘기도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컴믹스를 중간 피처 스페이스에서도 적용을 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 레이어 itself,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 단에서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컨볼루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지난 다음에 한번 해주고 두 번째 주고 세 번째 주고 네 번째 주고 하고 성능을 본 건데 그 결과 그냥 인풋 이미지 단에서 데이터 단에서 그냥 적용해 주는 게 가장 성능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컴믹스 베리에이션입니다. 컴믹스를 약간씩 변형을 해서 어떤 성능이 가장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 베이스라인이 있고 제안한 컴믹스가 있고 이거를 이제 또 변형을 시켜준대요. 센터 가우시안 컴믹스의 경우는
그 자르는 정사각형 범위를 가운데에 위치시키는 거고, 픽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 정사각형 크기를 고정을 해주는 거고, 원핫의 경우는 원래는 그 두 개의 레이블을 섞어가지고 그 프로포션에 따라 이미지 프로포션에 따라서 섞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두 개 중에 더 많은 넓이를 차지하는 이미지 라벨만을 가져가는 게 원하시고, 이제 스케줄드 컴믹스는 학습이 진행될수록 컴믹스 적용률을 높이는 거, 그리고 컴플릿 레이블의 경우는 이미지 넓이에 관계없이 두 이미지 라벨을 각각 50%씩 가져가는 거, 이렇게 해준 건데, 여기서도 여기서 제한한 컴믹스만 사용했을 때가 가장 결과가 좋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태스크에서도 컴믹스가 성능 향상을 가지고 온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에서도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경우는 원래 학습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했는데, 얘로 이제 테스트는 뭐 로컬라이제이션으로 하는 요런 식처럼, 요런 이 WSOL처럼 학습한 모델이랑 이걸 테스트하는 거랑 다른 그런 학습 방식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WSOL 같은 경우는 이 CNN이 그 오브젝트 리전에 그 전체에서 Q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희가 앞에서 컴믹스에서 목표했던 바랑 일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컴믹스를 쓰면 WSOL의 결과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실제로 결과를 보면 결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스 라인인데요. 베이스 라인이고, 빨간색이 원래 답이고 초록색이 모델이 예측한 결과인데, 믹스업의 경우는 리전을 너무 작게 잡는 경우가 있고, 컬아웃의 경우는 너무 크게 잡죠. 그리고 이제 컴믹스의 경우는 제일 정확하게 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봤을 때도 VGG 갭에 컴믹스 적용한 게 가장 로컬라이제이션 애큐러시가 높았고, 레즈넷에 컴믹스를 적용했을 때도 가장 결과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에서도 컴믹스로 학습을 할 때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인데,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컴믹스를 적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더 나은 프리트레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즈넷 50을 베이스라인으로 믹스업, 컷아웃, 컴믹스로 학습시킨 모델을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 그래서 디텍션이랑 이미지넷에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디텍션이랑 이미지 캡셔닝을 진행을 한 건데, 결과를 보시면 이제 컴믹스에서 가장 결과가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의 로버스트니스랑 언설튼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로버스트니스의 경우는 이제 A랑 B가 있는데, 얘는 이제 오클루전을 진행한 샘플을 가지고 모델을 결과를 내본 건데, 그 컷아웃의 경우는 당연히 가장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오클루전 샘플을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성능이 좋은 건 확실한데, 근데 컷아웃 못지않게 커믹스도 컷아웃으로 학습한 거와 비슷한 성능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B의 경우는 믹스업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 모델의 경우는, 컴믹스를 가지고 학습을 한 모델의 경우는 믹스업 샘플에 대해서도 결과가 좋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반대로 믹스업으로 학습을 한 경우에는 컴믹스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대적 샘플을 도입해가지고 실험을 하나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저도 처음 안 거였어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FGSM 화이트박스 어택을 사용했을 때 어큐러시를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이 FGSM 화이트박스 어택이 뭐냐면 적대적 샘플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어큐러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적대적 샘플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테스트를 하면 베이스라인의 경우는 어큐러시가 8.2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콤믹스는 31 정도로 굉장히 크게 향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설티의 경우를 얘기를 해주는데, 모델의 오버컨피던스를 컴믹스가 한마디로 이렇게 개선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컴믹스가 거의 엄청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네, 여기 보면 거의 42.7이나 증가를 했고 나머지 경우에서도 다 좋은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논문이 이렇게 끝나는데 그냥 컴믹스가 새로운 어그멘테이션 방법으로 좋다 이런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서 하나 그냥 추가한 내용인데 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알구멘테이션이 뭐냐면 어그멘테이션을 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0년 작년에 저널에 발표가 된 걸 알고 있고 요즘 거의 대부분 다 토치비전 트랜스폼에서 알구멘테이션을 다 넘어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정도 써봤는데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그 토치비전 트랜스폼에 비하면 거의 뭐 어떤 분은 거의 몇십 배 가량 더 빠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한 평균적으로 한 3배 정도 속도가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토치비전 그 트랜스폼에 비해서 어그멘테이션도 좀 다양한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그멘테이션 논문을 가져온 만큼 그냥 요 괜찮은 라이브러리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